오늘은 원래 공부길 포맷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시다 보니까 공부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시국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조국혁신당 대표, 또 전 서울대 교수, 나와 한때 동료였던 조국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고 그 중심에 조 대표가 서 계시니까 내가 조 대표한테 이제 그에 관해서 좀 묻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대충 마친 다음에 변혁과 중독이 때가 왔다는 내 책에 관한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조 대표님 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전국 상황이 아주 요동치고 있는데 네. 이런 시점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시국을 요동칠 걸 예상하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고 전혀 아니었죠. 네, 예. 공부길로 마련했고 나는 참 정말 뭐 최근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정치 문제로 뭐 생각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 공부길에 와주시겠다 그래서 사실 내가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랬는데 순전한 공부길 포맷을 따르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우리 백낙정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원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백낙정 선생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항상 배우고 따르던 그런 존경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뭐 동료라고 말하는 것은 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책을 원래는 가지고 제가 이제 묻고 그리고 답변 들으려고 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을 제가 그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읽었습니다. 여기 제 수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복권되고 난 뒤에 9월에 선생님한테 서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읽었던 책이라서 저는 안에서 선생님께서 이게 과거 한 오래 전부터 창비에 쓰신 걸 이렇게 모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썼고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최근에 또 읽었던 글 이런 게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외적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차분히 백낙정 선생님의 그 정수가 모인 책을 읽어서 저로서는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쭉 계속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시청자들이 나무라실 거예요. 자기 책 밖에 뭐냐. 지금 어떤 시기인데 조국 대표 불러놓고 자기 책 얘기나 한가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요동치는 시국이라고 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합당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조국당은 대응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그러나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나는 그 내 마음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경과 보고라고 할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면 복권되기 그 전후부터 민주당의 이제 개별적으로 정치인 분들이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셨고 저에게 뭐 편지를 보내신 분도 있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때는 사적으로 이렇게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셨고 제가 사면 복권되고 나오고 뭐 당대표 되고 난 뒤도 그런 의견을 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그 비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따로 가서 따로 똑같이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연대할 거는 확고히 연대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자 이런 입장을 이제 일관되게 이제 견지해 왔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갑자기 저를 좀 보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일 공개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죠. 네. 합당 얘기를 한다, 합당을 제안한다 그러면 통상 경우는 뭐 실무팀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대표가 통상 이렇게 제안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때 제가 정 대표께 제가 내일은 호남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도 없습니다. 계속 지방에 있다가 토요일 날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정 대표께서 그래도 본인께서는 제안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때부터 판이 이제 요동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 당무위원회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받을 건가 말 건가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가치, 정책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를 판단한다. 그리고 향후 민주당과의 협의는 당대표에게 위임한다. 네. 이 정도의 결정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논의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좀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지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고 내부 논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경우는 뭐 선생님께서 보셨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내부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합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논의 테이블도 지금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심지어 일부 뭐 유튜버,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저하고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만나서 뭐 밀약을 한 것처럼 음모론도 펴더라고요. 제가 약간 너무 황당한데. 그래서 뭐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짰을 거다 이런 뭐 온갖 허위 소문을 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요. 정 대표께서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저희는 저희의 독자적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어제 발표했고 요 상태입니다. 예. 우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위에서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건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 같고요. 정 대표도 뭐 좀 가볍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냥 송구하다 하는 정도고 그러나 원래 내가 사과를 각오하고도 했던 거다. 뭐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유튜버들은 이게 조국이가 그 전날 처음 알았겠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좀 묻어오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사실에 근거가 없고 또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응이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절차는 틀렸지만은 합당은 찬성이다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고 아마 국민들 속에도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요 그런 식으로 뭐 절차는 틀렸지만 내용상으로는 지지한다. 이게 굉장히 안이한 태도 같아요. 물론 이게 무슨 법관의 논리로 절차가 틀렸으면 결과가 틀렸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제안의 목표랄까 또 남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동기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일부는 이미 그 민주당의 속셈 같은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리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이 당명도 안 바꾼다. 그 흡수통합한다니 적어도 형식상으로 흡수통합한다는 거고 조국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어떤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뭐 왼쪽 날개라고도 표현했나요? 네. 그런 걸 역할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무시하는 투로 발언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 속에 들어오면은 조국 당의 DNA라는 것도 다 섞여 들어가게 돼 있다.
이제 그런데 물론 사무총장의 그 말이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전부터 지금 현 민주당의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우호 정당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고 비판해 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게 확인된 게 아닌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당하는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조 대표가 쓴 표현으로 쇠빙선 역할을 예. 계속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쇠빙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배가 깨지는지 얼음이 깨지는지 보자 네. 하고 나갈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나는 조 대표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보지만은 거느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거느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뭐 쇠빙선 역할을 하려다가 정말 배만 난파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길을 열어주고 네. 대표로서는 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을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이기게 돼 있는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기겠다는 거.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할 때 성가시게 되는 거. 뭐 큰 대세 지장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귀찮죠. 그런 요인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거는 참 명분도 없고 또 실리가 얼마나 될지도 실리를 당으로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합당도 있고 또 선거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도저히 난 민주당의 상태에서는 저게 안 갑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재는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왜 공식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 대표께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추측을 이렇게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진 지지율이 한 5% 정도라면 이 5%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뭐 호남이나 뭐 서쪽, 충청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서울과 PK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수를 줄이자 이런 판단을 하나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6월 지선에서 압승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나 선택을 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역시 추측입니다. 정청래 대표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론을 소신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선용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른쪽으로 특히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선언을 하고 계속 인물이나 정책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왼쪽으로의 확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이번 지선만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게 정청래 대표 개인이 아니라 넓게 현재 민주당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전략가들의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 것 같아. 그런데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두 가지 판단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 TV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을 데리고 오면 오히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또 하나 있고 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컬러가 좀 다른데 같이 있다 보면 오히려 분란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면 이 지선과 집권 세력 전체의 확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갈린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백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 책 말고도 그 이전에 논문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주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필요성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게 되면 지난 대선 직전에는 정치개혁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집권하고 난 뒤에 정치개혁 얘기가 뒤로 쑥 물러간 상태인데 민주당 내부가 현재 향후 이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 다음의 민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집권 세력을 또는 향후의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고 가까이는 지선 그 뒤로는 28년, 30년까지 가는 큰 구상의 차이가 지금 나타났다. 물론 그 제안 방식 정청래 대표의 제안 방식을 가지고 절차적 흠결, 미숙함, 거침에 대한 얘기는 빼고 말씀하자면 말입니다. 근데 말씀 중간에 네, 미안하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20년, 30년 구상을 갖고 있나요?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지선 전략도 잘못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고 네. 온갖 악재가 터지는데도 60% 이상 지지하고 있고 그러면 당은 자기를 죽이고 이재명 카드를 가지고 승부를 하면은 더군다나 지금 저 국힘당 저런 꼬라진데 압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압승 그냥 대승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가지고 다 거의 이제 독식을 하려는 그 욕심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당 대표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다고 봐요. 나는. 나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정 대표를 가까이서 본 사람 그런 논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선 전략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지선은 이재명 간판으로 치르고 조국 혁신당이 그게 교란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건 않고 덜컥 합당하자. 그 다음엔 또 합당하는데 너 밑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열사로 들어가면은 소위 재벌들이 하는 단가 후려치기가 시작이 될 텐데, 조 대표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니까 그런 거 다 대비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면은 대선 전에 5당 온탁회의에서 한 공약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과제도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20석에서 15석으로 줄이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건데, 그걸 지금 정 대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찬대가 약속한 거지 내가 약속한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합당을 안 하면은 아마 그거에 1차적인 수혜자는 조국당이 될 겁니다. 15석은 안 되지만은 이제 다른 당 의원들을 좀 모아가지고 15석 이상의 교섭단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혁신당의 비중이나 무게가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나는 합당을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이고. 물론이죠. 또 하나는 저 국힘당을 쪼개지는데 크게 일조를 할 거예요. 지금 그 당 안에서 그러지 않아도 쫓아내겠다는 건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쫓겨나가는 것보다 의원 최소한 15명이 나가면은 교섭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큰 사건이 될 거라고 봐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박주민 의원하고 대담하고 또 박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하고도 대담하면서 한 얘기인데, 아니 선거법 개혁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 참 양대
개혁 과제의 하나였고, 그리고 소위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거의 뭐 다들 동의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는 뭐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선수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그것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사표가 확 줄어드는 다당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다당제만 가지고 위험한 거는 정치 불안정, 딱 주도하는 정당이 없어서 정치 불안정이 올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첫째는 다당제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거예요. 적어도 네. 다음 선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의회만 입법부만 다당제가 되는 거지. 행정부는 네. 대통령이 다른 당에서도 사람을 끌었으면은 네. 다당 정부가 될지 몰라도 그 안정성의 문제도 없고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없진 않고,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은 나하고 동의하고, 예, 예. 동료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나마 다당제 비슷하게 있는 역할을 하는 조국혁신당을 말아먹겠다는 건데 나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확히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정치개혁이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고 또 정부의 기반을 확장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정치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선거구 개편 문제, 그 다음에 원내교섭단체 문제 다 얘기를 해왔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경우는 저도 그 점에 걱정이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한데,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모두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사실 정치개혁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정치개혁을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나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속당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을 주장해왔고, 또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3인, 5인 선거구제를 없애가지고 모두 2인 선거구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 2018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 5인 선거구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종의 묵계 속에서 3, 5인 선거구를 없애려고 지금 시도당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고 있고, 지난번에 상춘제에서 대통령 뵀을 때도 이거 안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상황인데, 백선생님께서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정치개혁을 약속도 했고, 근데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후퇴하려고 하는 형국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많은 당무위원들이 이제 아주 난감한 상태, 갑자기 덜커덕 이렇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당무위원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는,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이 우리한테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나 하면, 앞뒤 다 빼고 여하튼 민주당은 합당하자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거절을 하면 너희들이 단결을 깬 사람이다 라는 비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합당을 제안했는데 합당을 하려면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이제 보장돼야 된다 얘기를 하면 왜 지분 따지느냐고 또 비난을 할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대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원칙이 무엇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치개혁이나 개헌이나 또는 뭐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회권 문제,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생각이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돌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이제 당무위원들도 고민이 아까 쇄빙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주장을 계속 강하게 가야 된다. 쇄빙선 역할을 계속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당무위원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뭐 정치개혁, 뭐 부동산 문제 다 옳은 말이라고 다들 바깥에서는 얘기하지만 여의도 안에서 민주당이 전혀 들어주질 않으니까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이제 본선 탑승을 하자. 탑승해서 본선의 그 엔진이 되는 게 실제 실현 가능하다라고 저희 내부가 이제 갈려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걸 떠나서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건 뭐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본선 탑승할 때는 탑승하기 전에 미리 그 조건을 분명히 하고 탑승을 해야지. 일단 올라가면은 예, 그냥 그 조승래 사무총장 말이 맞아요. 네,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생명체 속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민주당의 뭐 한 20분의 1 정도 되고 12석이라 그러지만은 그 전부 지역구 의원 하나도 없고 모두 비례죠. 예, 당대표는 원외 있고 걔들 뭐 들어가지고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어물어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어물어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서생이니까 쇄빙선 조국 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든 다른 어느 당이든 쇄빙선 역할을 누군가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실에서는 조국 혁신당 말고는 뭐 안 보이는데 아까도 그 달린 식구가 있으면 용기 있는 선장도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이거 우스개지만은 삼국지에 여포가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딸을 피신시키려고 품에다가 품고 가잖아요. 천하의 여포도 딸을 안고 가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 대표도 딸은 아니지만은 식구들을 챙겨야 되면은 야, 내가 참 배가 깨지든 얼음이 깨지든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개인적인 용기가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있어도 그거를 실현에 옮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 지분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합당하고 선거인합을 지분 안 챙기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희는 지분이란 말에 지어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저쪽에서 너희 지분 달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분을 안 주고 무슨 합당을 해요. 또 선거인합을 하면 더 대놓고 지분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기죽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